네, 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 경제신문을 읽어줘. 2월 셋째 주 2월 17일부터 2월 22일 날짜 경제신문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똑같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시작을 하자면 세부담 줄이자 다주택자 법인 설립 본물 10억 원대 2주택 보유자 종부세 법인 시 1,700만 원 절세 공시가격 대폭 인상 예고에 법인세 경감 효과 커져 명의 이전 때 세금 부담 생기고 추가 규제 강화 가능성 변수. 네,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자면 서울 강남의 15억 원대 아파트와 성남 분당의 1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전모 씨는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전모 씨는 법인을 설립을 위해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면 법인 설립해서 보유세가 대폭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가 갈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영건 법률사무소 대진 변호사는 대출 규제는 강화됐지만 양도세와 보유세 절세 혜택은 여전히 볼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 부동산 법인화를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법인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는 더욱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 원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 명의로 분산 소유를 했을 때 연간 1,781만 원의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 이 시뮬레이션을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 보유세제를 적용했을 때 절세 효과는 1,404만 원이다. 우 팀장은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법인화의 매력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법인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이면서 설립 5년 이하 법인에 대해선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이를 피할 방법도 많다는 것이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법인을 과밀 억제권역 외에 설립을 해도 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5년이 넘은 법인을 인수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다. 한 세무사는 사실상 휴먼 상태인 법인을 장부상으로 매출을 만들어 인수하면 된다며 다양한 편법을 통한 인수 합병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닙니다. 명의를 넘기려면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드는 데다 배당을 받을 때 법인세 외에 별도로 소득세도 내야 한다며 법인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매매 임대 사업을 할 사람만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풍선 효과 두 번째, 안양의왕도 조정 대상 지역 묶여 수원,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 포함 투기 과열 및 투기 지역 상향은 없을 듯 LTV 50%, DTI 40% 검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자면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정부는 경기 남부에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비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중 수원 3개구와 안양 마랑구, 의왕시 등 5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담보 인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안양에서는 앞서 평촌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자 비조정 대상 지역인 마랑구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안양의왕도 수원과도 가까워 수용성의 규제를 가하면 이쪽 지역의 풍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들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그 다음 날짜 신문에 나오면은 다음 풍선 효과 지역을 찾아라. 인천, 경기 남부로 투자 수요
밀물 2월 21일 날짜 신문입니다. 2월 20일에 규제 발표가 됐고요. 외진 인천 외진 매입 비중 급증, 부평구 30%로 급증, 화성 병점 1월 거래량 2,558건, 3월 새 2배로 늘어 SRT 효과, 평택 오산 거래 늘고 외진 투자 몰려. 정부가 21일부터 수원 3구와 안양 마랑구 의왕 등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지만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외지인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교통 호재가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풍선 효과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산발적 국주제 현상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적은 곳에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 3개구와 의왕, 안양 마랑구는 지난해부터 외지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은 외지인 유입과 실거주자 매수세가 합쳐지면서 지난달 거래량 3,868건이 지난해 10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안양 마랑구는 지난해 10월 외지인 투자 비중이 15.73%였지만 11월 22.67%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통장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는데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그동안 비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70% 적용받던 담보인정 비율 LTV는 이번에 50%로 낮아진다.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도 60%에서 50%로 하향된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9억원 초과 주택에는 9억원 초과분의 LTV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주택 이상 가구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해서 1년 내에 신규 주택 전입 조건이 더해진다. 여기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영위사업자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법인 전환을 통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연장된다.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1순위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한 1주택자만 1순위가 인정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7년으로 연장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주택 구매로 2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또 중과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2%에서 0.8%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 전매 때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5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해서 2년 이상 거주로 바뀐다. 집을 교체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중복 보유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내용이 많네요.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주식 파트로 넘어가서 10년 전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정시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반전이 대세. 반전은 반도체와 전기차 주식입니다. 6월 17일 날짜. 차화정,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 올해는 반도체주가 2차 전지주가 주도한다. 그다음에 삼성, SK, 하이닉스 시총 488조,
유가증권 시장의 32%, 전기차 심장 만드는 기업도 질주, LG화학이랑 삼성 SDI, 4차 산업혁명주, 세계 증시 주도, 일부 업종 쏠림 경계해야.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자면 4차 산업혁명 주식 독주 시대다. 국내 증시에선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의 심장인 2차 전지주의 질주가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빅2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친 시가총액은 488조 원에 달한다. 전체 1511조 원인 유가 시장의 시총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예,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2009년에서 2011년 증시 주도주는 차화정이 이끌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중심의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은 투자자문사들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앞다퉈 차화정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현대차는 2009년 한 해 206%가 오른 데 이어 2010년에도 43%가 뛰었다. LG화학도 2009년 220%, 2010년에는 71% 상승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 상승률은 2009년 77%, 2010년 18%로 삼성전자 상승률을 압도했다. 시총 상위권도 차화정 차지였다. 2011년 2월 현차는 3위 오른 것을 비롯해 LG화학 5위, 현대모비스 6위, 기아차 8위, SK이노베이션 14위, SOL 19위. 네, 그렇고 가파르게 오른 만큼 낙폭도 컸다.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유가 급락으로 차화정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었다. 주가 급락 여파는 차화정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했던 주가연계증권에까지 미쳤다. ELS. 네.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중국 소비주의 시대였다.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주가 가파르게 올랐다. 아모레 퍼시픽은 2014년 122%, 2015년 86% 뛰었고 2016년 2월에는 시총이 7위, 5월에는 4위까지 올랐다. 사드 사태로 중국 소비주의 독주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2018년은 바이오주의 동무되었다. 그해 2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시총 3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위를 차지했다. 네, 또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 올 들어선 4차 산업혁명 주식의 독주가 두드러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굳건히 시총 1, 2위를 지키고 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약진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 증시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등 4차 산업 관련 5대 종목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한다. 일부 업종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지난해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7%나 줄었다면서 이익 변동성이 큰 업종이 시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하면서 증시 전체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은행 업무 80% 대체, 만능 ATM 급속 확산, 예적금 가입과 카드 발급까지, 화면으로 직원 상담 요청도, ATM만으로 은행 업무 가능, 은행권 유휴 인력 운영 고민 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은행권에서 카드 발급, 해외 송금 등 영업 업무의 80%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기능 무인 자동차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년 전에는 133대,
였던 게 올해 말에는 300대까지 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입출금이나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만 가능한 기존 ATM보다 기능이 더 많다. 예적금이나 펀드 등 주요 상품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환전, 해외 송금 등 100여 개의 업무가 가능하다. 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은 상담원과 화상 연결을 요청하면 된다. 고기능 무인화 기기는 기존 ATM의 설치 비용이 3여만 원, 3천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통 신규 점포를 하나라 내려면 4억에서 5억 원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임차료, 인건비 등 유지 비용이 은행에서 부담한다. 점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점점 무인화가 되고 있네요. 경제 성장 둔화로 일자리 마련이 현 정부의 최두 화두인 탓에 구조 조정도 쉽지만은 않다. 노조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점점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유휴 인력을 자산관리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점포 통폐합으로 생긴 여유 인력을 프라이빗 뱅커로 PB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준 와이파이 등장. 세 번째 내용입니다. 무선인데도 유선 랜 수준 속도, 초고화질 영하 30조면 다운, 5G 통신, 보안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올해 인프라 구축. 하지만 최신 단말기만 호환이 된다. 와이파이 6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5G 세대의 이동통신과 함께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를 끌어올 수 있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이파이는 100m 이내 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로 1997년 처음으로 등장했다. 와이파이 6는 여섯 번째로 선보이는 표준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와이파이 6가 한 대의 액세스 포인트에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중분할 접근 방법이 기술이 위력이다. 그 다음에 실외에선 5G가 잘 터지지만 건물 안이나 지하로 이동하면 LTE로 바뀌는 일이 많다며 와이파이 6를 적절히 활용하면 속도 저하를 느끼지 않고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와이파이 6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삼성 갤럭시 10, S10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갤럭시 폴드, 애플 아이폰 11 시리즈 등 최신 스마트폰만 호환이 된다. 아직 호환이 안 되는 기종이 많네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지수, ETF로 피신하는 외국인 기관, 그 다음 날짜 신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널뛰기장 이어져 유가증권 시장 신저가 260개에 달해 외국인 코스피 200 ETF 사들여 향후 상승장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 개인 투자자는 반도체주에 베팅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자면 올 들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공매도 과열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자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지수 추종 ETF로 몸을 웅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목 투자 위험을 피하면서도 악재 해소 이후 나타날 상승장을 올라타기 위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에 비해 안전 투자 선호 현상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순매수 상위권을 지수 추종 ETF가 휩쓴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매년 1, 2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지수 추종 ETF는 3위권 내에 없거나 많아야 한 개였다.
그런데 하지만 개인은 여전히 개인 종목에 베팅 중이다. 다만 반도체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지수 상승에는 종목 매수를 많이 한 개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 과거 개인은 하락한 종목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모습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네, 다섯 번째, 투자 소비 위축에 작년 부동자금 86조 늘어 급증. 3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금리 내린 후 증가 속도 빨라져. 은행 고금리 특판의 뭉칫동. 예금 1515조로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로 소비 냉각. 부동자금 늘듯. 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자면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시중에 풀린 뭉칫돈이 투자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의 단기 투자 상품에 몰리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은 지난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갈 곳 잃은 자금이 불어난다는 징후는 은행 예금 지표에서도 포착된다. 지난해 말 은행의 총 예금,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등은 1519조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20조 증가율 한 10% 정도가 불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코로나19 부동자금 분리나 부동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꿔 말해 경제 주체들이 투자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지식재산권 투자 등을 아우러 총 고정 자본 형성은 지난해 5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소비 심리도 줄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888조로 작년에 비해 1.9% 늘었다.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4년 1.7%로 이후의 최저치다. 네, 내용 정리 이렇고요. 이제 종합면으로 들어가자면 중국 광산 멈추자, 자동차 부품용 마그네슘 값 상승, 소비 침체로 구리 아연 값 하락, 중국산 텅스텐과 히토류, 코로나발 생산 차질로 가격 올라, 대량 수입하는 원유는 한 달 새 16%로 뚝, 그 다음에 철광석도 9%로 하락, 중광물 의존 높은 한국차, 그 다음에 철강 등 사태 장기화된 수급 비상, 주요 원자재 값 내려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세계 경제 동반 침체 때는 우리나라에도 안 좋겠죠, 우려. 원자재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요 원자재 가격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로 일제히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원유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각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어떤 광물 가격은 급등하고 어떤 광물 값은 급락하는 등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원자재 시장 전망이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 모두 영향권이다. 중국 내 생산량이 많아 코로나19 확산 후 가격이 뛰고 있는 광물은 마그네슘과 텅스텐, 망간 등이다. 세계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망간만 39% 정도일 뿐 마그네슘과 텅스텐 등은 80% 안팎이다. 국제 마그네슘 및 텅스텐 가격을 합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급반등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들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유 가격 하락도 장기적으로는 악재이다. 중국 소비량이 많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등이 대표적이다. 한 달 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두바이 가격은 16.1%로 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수입 물가가 떨어져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디플레이션 등 세계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구리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리값은 호황 때 뛰고 불황일 때 하락해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중국은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며 중국 정부가 올해 여름까지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면 세계 GDP 증가율이 1%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네, 다음 코로나 쇼크 중국 기준금리 전격이나 홍콩은 4.6조 원 부양책 급조. 네, 2월 21일 날짜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많이 힘드네요. 네, 이번 위기를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만에 1년 만기 대출금리 연 4.15에서 4.05%로 0.1% 내려 자금난 기업 채권 4.1조 원 발행. 항공기 900대 보유한 하이난 공항 지방정부가 인수해서 매각 예정.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0.25% 인하.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자면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 Loan Prime Rate를 0.1% 낮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하이난 공항 그룹은 지방정부에 인수되고 자금난에 처한 중국 기업들은 잇따라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철도 CSR 그룹은 18일부터 전국 17개 주요 철도 프로젝트의 341개 현장에서 건설을 재개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CSR이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베이징 선양 고속철과 베이징 슝안 간 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연 5%에서 연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10월 이후 넉 달 만의 인하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전망을 감안하고 국내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5.1%에서 5.5%에서 5.0에서 5.4%로 낮춘다고 말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네, 뭐 경제적으로나 뭐 건강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네, 내용은 2월 셋째 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